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가지고 이슬람의 사회, 문화, 경제, 종교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이거 두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타서 교재를 보고 좀 약간 보충을 하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기타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교과서 강독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슬람 문화는 특징이 보면 종합적이고 국제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전파하는 과정에서 자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였죠. 그 과정에서 이런 성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슬람은 단순히 종교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을 뜻하기도 해요. 이슬람의 그 뭐냐면 그 경전이 코란이잖아요. 그래서 코란에 입각한 문화가 발달됐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코란에 보면 생활 구경 같은 거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제 대표적인 게 인제 우상 숭배 금지나 그다음에 조형 미술 쇠퇴. 그래서 우상 숭배 금지가 이제 조형 미술 쇠퇴에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인제 탄생된 그 문자 그 문양이 아라베스크죠. 요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이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아랍어가 통일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코란은 기본적으로 아랍어가 인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 보면 되게 인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근데 요 코란은 원칙적으로 아랍어가 인제 또 쓰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코란이든 아랍어로 적혀 있어. 그러면 여기 보통 이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아랍어를 익히냐? 그건 아니죠. 투르크인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인도 사람들도 있고, 그 파키스탄 쪽 사람도 있죠. 인도네시아 쪽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이란 쪽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인제 아랍어를 잘 모르니까 주로 인제 어떻게 하냐면, 아랍어로 쓰여진 코란이 있으면 그 옆에 주석서가 있어요, 주석서. 실제 번역서인데 요게를 인제 읽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인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문화 특징은 도시 문화예요. 예. 처음부터 인제 그 이스라엘 태어난 곳이 메카나 메디나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그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이슬람이 여러 살 그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주로 도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의 특징들 보면, 그 작품들 보면요, 대부분 농촌은 없고 도시만 있어. 왜냐하면 거기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주로 살았던 곳이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도시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 문화는 앞에서 종합적이고 국제성을 띠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문화에다가 외래 문화를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도 고유의 학문과 외래 학문이 동시에 있어요. 고유의 학문은 주로 인제 그 코난과 이런 것들이 파급된 학문들이고요. 외래 학문 같은 경우에는 인제 철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같은 것들인데, 자, 고유의 학문은 뭐냐? 자, 신학이나 다 그 코란에서 파생된 거예요. 법학. 법학은 인제 코란이나 하디스 바탕으로 한 샤리아 같은 것도 연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문법학이나 수사학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제 이 코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학문이 요 그 아라비아 고유의 학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없지만 지리학 같은 것도 인제 그때 인제 여기에 속할 수 있거든요. 지리학 같은 게 인제 뭐냐, 보통 인제 뒤에 얘기했지만 보통 이슬람 교도들은 그 자기 일생에 한 번씩 메카에 가는 게 이제 그 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카를 가기 위한 어떤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또 이슬람 교도들은 상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상인들이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아라비아 고유의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외래 학문도 적극 수용했는데 그리스 철학을 연구했고요. 그래서 특히 인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걸 왜 연구를 했냐. 얘네들이 인제 알라의 그 어떤 신의 증명을, 존재의 증명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했어요. 이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인제 발달했던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든지 뭐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바탕은, 밑바탕은 이슬람교도들이 인제 연구했던 걸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리스 철학인데, 유럽이 철학인데 수입이 돼 가지고 요걸 이제 다시 연구시킨 다음에 발전시킨 다음에 재수출한 거죠, 유럽에. 예. 그리고 오리엔트의 과학 문화를 수용했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는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인제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문화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크게 아랍 문화권과 페르시아 문화권으로 구분이 돼요. 아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셈족과 햄족 계통이고 페르시아 이란은 인도 유로보족 계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차이가 있어. 차이가. 예. 그래 갖고 인제 있고 특히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만의 어떤 이런 고유의 문화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들은 주로 인제 다른 그 중동 계통의 인제 그 아랍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시아파를 믿어요, 시아파. 시아파를 줬고 그다음에 이들의 문화는 상당히 인제 어 아랍 지역 문화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문화는 아랍이라든지 뭐 투르크라든지 몽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쪽 그 인도라든지 등등의 영향을 줘. 예. 이 페르시아 문화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요렇게 두 개의 문화권으로 구분됐는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는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예전의 거고 최근에는 이제 투르크 계통의 이제 민족들이 등장을 했고 거기에다가 동남아시아 계통 그다음에 인제 저쪽 인도 파키스탄 쪽이죠. 이렇게 있고 지금 그 제일 많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요쪽 아랍이나 이란 쪽이 아니에요. 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믿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예전에 인제 근대 이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자 그다음에 인제 보면 교리를 볼게요, 이슬람 교리를. 자 이슬람 교리는 그 알라를 믿는 종교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지만 알라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나 그다음에 기독교나 실제적으로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신을 믿고 있어요. 믿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얘네들은. 음. 그래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볼게요. 경전은 코란이죠, 코란. 음. 그래서 인제 그 2대 칼리프였던 이 아부 바크르 때 편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랍어로 기록이 됐고요. 다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랍어를 읽지 못할 경우에는 그 옆에 주석을 붙여 가지고 실제 번역이지만 그걸 읽고요. 이슬람의 구신적 역할을 하고 이슬람 문화권 형성하는데 이 코란이 상당히 인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유일신 알라를 숭배했다. 이 알라는 신이야 신. 그러니까 이제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죠. 신이라는 것은 유일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유 명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고유 명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신이 있으니까 이걸 지칭하기 위해서 고유 명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반 명사예요 그냥. 알라야. 자 그만큼 이제 있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했다. 자 기독교도 이제 우상 숭배를 금지했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좀 편법을 쓰죠. 그래서 인제 뭐 예수상을 만든다든지 마리아상을 만든다든지 각종 세인트 성인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얘들 입장에 볼 때는 이건 다 뭐냐면 인간이 그 머릿속에 만든 형상에 불과한 거야. 어 예수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그건 진정한 예수가 아니다. 예수는 뭐 인간으로 보지도 않지만 자 하여튼 이 우상 숭배를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모습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들은 인제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대신에 신의 말씀을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이제 아라베스크라는 것들을 사용하게 돼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알라의 예언자 마호메트는 최종적인 진리의 계시자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인제 신이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죠, 인간. 신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인제 그 구약 성서에 보면 아담, 아브람, 모세도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예수도 있죠. 자 이런 이제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알라가 파견한 선지자로 본 거야. 인간으로 본 거죠, 인간. 음. 신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가 무하메드죠. 예. 그래서 무하메드가 신이 왜 보내진 마지막 인간 예언자다. 그래서 신의 뜻을 전달시켜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무하메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와 마찬가지로 선지자로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있고 그 기독교에서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죠. 기독교는 그 예수를 신으로 보잖아요. 음. 근데 무하메드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게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무하메드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없어요. 보통 이제
그 이슬람교들이 그린 그림들 보면 무하메드 얼굴이 없거든요. 왜냐면 예술 예전에 신처럼 생각해서 그 이게 조각을 해 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얘네들은 철저한 우상 숭배잖아. 어떻게 인간인 예술을 이쪽에 뭐냐면 신처럼 이렇게 생각해 갖고 우상을 그러니까 조각을 만들고 그리냐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음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처럼 이렇게 무하메드 얼굴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숭배될 수 있잖아요, 신처럼 예수처럼. 그렇기 때문에 무하메드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없어요. 예. 그 얼굴을 그린다는 거는 신성 모독이야. 그래서 예수처럼 신적인 숭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무하메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얼굴을 안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 이런 게 특징이야.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알라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죠. 여성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층민들에게 뭐냐면 확산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슬람교와 인제 그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일단은 공통점은 이런 것들이죠. 유일신사다. 뭐 구약 성서 그런 것들 믿고 그다음에 예사는 예정설을 갖고 있고요. 차이점은 이슬람교는 성직자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적 성직자는 의미는 아니고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만. 이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제 여러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성직자라는 의미보다는 이 이만은 이제 그 기도를 이끄는 사람 정도야, 기도를. 그다음에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인제 뭐냐면 무하메드의 어떤 계승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긴 하는데 보통 이만은 이런 의미예요. 기독교를 이끄는 사람, 기도를 이끄는 사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직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기독교는 이때 기독교라는 것은 이제 카톨릭을 얘기하죠. 이 카톨릭은 일반 신도는 성직자 활동의 신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슬람은 모든 무슬림은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 누구나 복된 내세,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이게 일종의 약간 신비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인제 인간의 원죄 개념이 부정되고 예수는 성직자뿐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설을 부정하죠.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개신교와 관련된 내용이죠. 개신교는 믿음이죠. 그다음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음 믿음 플러스 선행이야. 물론 이 선행의 주체는 일반 신자가 아니죠. 주로 카톨릭 교회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슬람교는 좀 달라요. 믿음뿐만 아니라 선을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선을 실천의 주체는 어 일반 신자야. 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스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실제로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오행에 반영이 돼.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생활 구경으로서 인제 쿠란에 명시돼 있는데 일단은 음주, 도박, 탐욕, 거짓말 금지하는데 특히 이제 아랍권에 날아갈 때는 이 음주, 이 술을 못 마시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다. 이 4 명을 인제 부인하는데 그 누구야? 무하메드는 이제 거의 10 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하여튼 대부분인데 무하메드 제외하고는 일부 다처제는 4 명인데 되게 4 명을 뒀던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슬람을 세우실 당시에 아랍 세계가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부들이 많았어. 그 가부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슬람교 가 보면 4 명까지 두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예. 아이 부자고 대부분 1번 1 처제거든요.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만수조차도 2 명을 놓죠, 2 명. 이게 우리가 2 명이 있다고 그래요. 예. 뭐 만수가 인제 더 둘 수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요. 왜 2 명만 두는지. 하여튼 그렇고 돼지고기를 금기하는 식생활.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신들교 같은 경우에는 소를 뭐냐면 신성시하잖아요. 그래서 소를 터치하지 하죠. 근데 여기는 돼지고기를 금지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돼지라는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사막에서 좀 키우기가 힘들죠. 예. 음식도 이제 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 이 잡식성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물도 부족한데 돼지 있으니까 좀 불교하잖아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좀 상하기가 쉬워.
등등 해 가지고 그 당시 돼지고기를 뭐냐면 금기시키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일반 고기들도 잡을 때 어떤 규정에 따라서 잡아요. 예. 할렘인가 뭔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음식만 먹게 돼.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이 그 예전에 공균육 기준 공사 기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슬람교도 같은 경우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되겠죠. 이때 선행은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랍에 돈 많은 그 부자들 뭐 왕자들이나 왕들도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게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제 석유로 번 돈을 가지고 베풀죠. 무상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 같은 거 공짜 넣어 주고 자 이런 것도 다 뭐냐면 구제 활동 관련된 거야. 이게 다 오행에 있어요, 오행. 이슬람교도는 육신과 오행을 이제 해야 돼. 6 개의 믿음과 5 개의 행동을 해야지만 해요. 그래서 인제 요 오행을 보면 샤하다를 인제 한다. 이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은 뭐냐면 알라는 유이신이여 그 무하메드는 그 상지자다. 이걸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하루에 한해서 인제 5 번의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 예배를 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라마단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마호메트가 쫓겨날 때 인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9월 한 달 동안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단식을 해. 이 라마단이. 예. 그 해가 진 후에 먹는데 너무 과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비만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인제 소득의 2.5%는 양심에 따라 기부하는데 이걸 시사라고 하는데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생에 한 번 멜칸을 방문한다. 5 가지의 행동을 해야 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행이라고 인제 하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수행하는 거를 지하드라고 해요. 보통 지하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오행을 수행한다는 의미야. 근데 이게 나중에 지하드가 이제 성전의 의미로 좀 바뀌게 된 건데 의미가. 그다음 6 가지 믿음을 믿어야 하는데 알라의 믿음, 천사. 그러니까 알라가 인제 그 천사를 보내서 마호메트에게 예시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 쿠란, 내성, 내세, 예정 이런 것들을 믿어야 돼. 예정이란 것은 이제 마호메트를 믿으면 언젠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인제 있는데 그래서 인제 이게 아니라 정명을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는 선과 악의 행동 모든 것이 신이 정하신 바에 따라 행해진다. 그래서 일종의 그 뭐냐면 예정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신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결정됐고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그 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다. 이런 걸 믿어야 돼. 이런 건.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슬람교도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면 "다 신의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카바 신전이 있는데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인제 원래 이 카바 신전은 이스라엘 성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우상들을 이제 우상이라는 거는 그 이슬람교 입장으로 뜨는 우상인데 요걸 숭배하는 곳이었는데 요걸 다 부시고 이슬람 성 그 알라를 모시는 이제 성전으로 바뀌죠. 그래서 항상 메카를 할 때 여기를 도는 그 자 행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압사 사건도 많이 나오죠. 메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여기는. 이슬람 교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날지 못하죠 여기는.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는 메카가 아니죠. 리야드예요 리야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메카는 성지다. 그래서 사우디가 그 당시 인구에 비해서 물론 영토는 크지만 인구가 작잖아요. 인구에 비해서 그 뭐냐면 또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형님 대우를 받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요 메카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아파도 인정해요, 이란도. 그래서 보통 큰 형님 역할을 했던 것이 이런 것들 메카에 관련 관리권. 이게 상당히 중요해, 이슬람 세계에서는. 예. 자 그다음 이스라엘 법칙을 볼게요.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볼게요. 요거 예전에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언급됐었어요. 보통 이슬람법은 샬리아라고 하죠. 샬리아. 보통 인제 이 샬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을 믿는 그 국가가 다 적용되는 거 아니고 지금 현대에서는 주로 인제 세속 국가들 세속 국가는 인제 뭐냐면 그 이 샬리아와 인제 뭐냐면 그 실정법을 구분하죠. 예. 그래서
실정법, 이 근현대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영향을 받은 실정법을 중요시한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속 국가들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어. 오늘날 이제 터키라든지 요즘에 에르도안이 와 가지고 좀 약간 다시 샤리아법을 이제 부활시키려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예 트루키에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인제 터키 뭐 시리아도 세속 국가야. 뭐 이라크 어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신정 국가, 그러니까 사우디의 이제 같은 샤리아를 바탕으로 한 통치,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신정적 공화주의라고 하죠. 여기는 세속법하고 실정법이 같이 섞여 있는데, 유럽의 근대법이. 이런 국가에서는 샤리아가 상당히 먹혀들죠. 그래서 요 샤리아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자 코란이 이제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수나나 하디스야. 예. 수나 하디스. 그래 갖고 인제 있고, 하디스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수나나 하디스는 뭐냐면 선행 그 선지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게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수나가 아니라 하디스 말하는 거죠, 하디스. 예. 그리고 이지와 키아스는 요런 것들을 보고 인제 해석을 하는 울리마의 해석인데, 대개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요 선까지 인제 인정해요. 코란하고 그다음에 하디스 정도? 요렇게 인제 이날 인정하 수나도 인정한다, 수나. 수나도 인정해. 그래서 코란, 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예언자 언행을 얘기하고, 하디스는 전승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좀 잠깐 잘못했어요. 이거 구분을 제가 헷갈려 가지고, 수나는 예언자의 언행, 그다음에 하디스는 4 명의 이제 이슬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예언자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앞에서 아담부터 해서 예수 그다음에 등등등등 그 마호메트의 언행을 얘기하고요. 예언자죠. 그다음에 이스람 같은 경우에는 4 명의 칼리프의 언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나나 하디스는 그냥 앞에 있는 이제 예언자고 칼리프, 정통 칼리프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의 언행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 여기까지는. 물론 인제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인제 수나 하디스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좀 약간 있어요. 알리만 인정하죠, 알리. 근데 하여튼 여기까지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지아 키아스 같은 율리마의 속인데 수입파들은 여기는 인정해요, 여기. 근데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율리마의 견해는 그냥 참고 자료야.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아.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자 그렇지만 이제 이단 같은 경우에 이 율리마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발언권이 세대요. 사회적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보면 이제 예전에 반제국주의 운동을 펼쳤거나, 그다음에 이제 khomeini 혁명을 할 때도 율리마 계층, 사제층의 그런 계층들이 어떤 힘이, 발언권이 되게 강하다. 이들이 주도를 할 만큼. 그래서 요게 차이가 좀 있다는 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슬람에서도 세속법이 있어요, 세속법이. 대표적인 게 이 오스만 투르크의 카눈이야. 예. 이 카눈은 샤리아와 함께 세속법은 이제 이원적인 통치를 할 때 인제 오스만 투르크 이원적인 통치를 했는데, 요런 세속법을 또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인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세속법은 순난을 바탕으로, 이 간섭을 바탕으로 예전부터 아라비아 사회의 간섭과 정복주의 법, 간섭, 칙령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비종교적인 면을 규제를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제 아다트라는 간섭법. 이거는 주로 아랍 세계에서 이제 간섭법이죠. 항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칙령인데, 자 근데 이는 것들 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대개 이 세속법은 순위파가 시아보다 강조돼. 그래서 순위라는 자체가 순나, 예전의 간섭을 인정하는 건데 시아파는 인정하지 않죠. 물론 상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다는 거요. 자 그래서 이런 세속법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슬람의 그리스 철학 연구 같은 게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보편 논쟁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보편 논쟁 논리, 유명론과 실제론 간의 논쟁은 이미 이슬람권에서 한번 있었던 것을, 그것을 다 정리한 것을 다시 뭐냐면 유럽으로 건너와서 논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인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런 보편 논쟁을 이제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븐 시나라는 사람이야. 아비세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신플라톤 철학을 종합을 했어요. 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줬어. 예.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 이 실제론과
명목론의 논쟁은 이미 이슬람에서 먼저 했고, 그걸 정리했던 사람이 이 이븐 시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의 기독교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주로 인제 제가 이제 서양사 강의할 때 주로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렇게 유럽을 건너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 건너갈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건너갔어.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의 철학자 중에 유명한 게 이븐 루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스페인의 이제 철학자인데, 에스파의 무슬림인데, 신학은 철학자들이 이성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중세 철학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 두세요. 이븐 시나하고 이븐 루시드. 그 외에 뭐 여러 파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인구까지는. 예. 요 정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바스 왕조 아래서 많은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건 뭐 철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아바스 왕조 때 알 아문 칼리프 시대 때 바그다드의 대학, 바그다드 대학에서 천문학 관측소를 설치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러니까 바그다드에 있는 대학과 또 따로 천문 관측소를 설치했다. 그래 갖고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잠깐만. 바그다드 대학과 천문 관측소 대학을 지원해 줬고, 예. 어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오리엔트의 중요한 철학서와 과학서 아랍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이때 인제 이 아랍어를 번역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애들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여러 인제 문화를 접해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다문화를 소지자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을 이슬람 학자들이 아랍어로 어 읽게 한다. 그래서 인제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했고, 거꾸로 유대인들이 아랍어를 가지고 또 라틴어를 또 번역을 해요. 예. 자기가 연구했던 거를, 그러니까 이슬람 학자들이 에게 아랍어 번역하고 이슬람의 연구 성과를 또 라틴어로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인제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 유럽어로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라틴어와 아랍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 줌으로써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외래 학문의 영향을 받고, 또 오리엔트 지역이 중동 지역이 예전부터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또 주변에 그리스도 있고 뭐 등등 해 갖고 인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종전에 이제 중동 지역, 그리스, 이란 지역에 어떤 과학들 이런 것들을 인제 여러 가지 받아들이죠. 의학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과학을 발달했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발전시키면서 유럽에 전달해 주죠. 그래서 유럽의 근대 과학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수학을 볼게요. 수학이 제일 발달된 곳이 인도잖아요. 근데 그 인도에 이제 수학을 받아들여서 더 발전시켰죠. 그래서 인도에 보면 인제 쿠타 왕조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됐던 문자가 나왔죠. 이걸 바탕으로 인제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 영의 개념을 확립했는데 이걸 또 받아들였어요. 그 외에 뭐 3차 방정식이나 삼가법 이론을 완성을 했고, 그다음 알 카리 발음이 안 되는데 알케리즈미가 그리스와 인도 사상을 결합해서 대수학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양 수학에 영향을 줬다는 거.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발달 배경은 메카의 위치와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발달했는데, 기존에 인제 그리스나 중동 지역이나 뭐 인도의 천문학을 받아들였죠. 달력을 인제 뭐냐면 제작을 했고, 지구 구형설을 증명했고요. 천문 천문 관측 기구를 제작했고, 경도와 이도를 측정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천문 관측 기기로서 아스트로벨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걸 이용해서 얘네들이 인제 상업 활동할 때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또 그 당시에 인제 뭐야, 주로 인제 메카나 메디나를 찾아갈 때도 이용하고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천문학이나 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원나라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원나라 때 인제 수신력이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도 인제 칠정산도 우리나라 독자적 역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밑에는 수신령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인제 고려 말부터 해서 조선 초기까지 이렇게 천문학이라든지
지리학, 이 지도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과학 기술 같은 것들이 좀 발달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 초기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세종까지 영향을 준 것 같아. 근데 성종 이후부터 성리학적인 이론이 강화되면서 이게 이제 단절되죠, 이게. 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연금술이 되게 중요한데 연금술은 비금속을 기금속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금을 만들기 위한 거죠. 예. 금을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원소들을 합쳐 가지고 연료를 합쳐서 금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금은 못 만들죠. 금이라는 것은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초신성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이제 그 중성장골이 부닥칠 때 만들어지거든요. 강한 압력이나 밀도, 열이 있어야지 만들어져. 만약 금을 만들면 지구가 폭발해야 돼. 그러니까 금 자체가 이제 식이원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제 철보다 무겁잖아요, 금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행성이 만들 때 지구랑 행성이 만들어질 때도 이 금이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밑에 있어요. 아주 희귀하고 또 밑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얻으면 이제 이 식이성 금을 얻으면 상당히 부자가 되잖아. 예. 그래서 이 금이 상당히 중요해져요, 식이성 때문에. 또 금 자체가 좀 어 썩지 않고 녹슬지 않고 좀 어 전기의 전도성이 좀 크는데 하여튼 이 금을 인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됐죠. 원래부터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산과 알칼리가 구별되고요. 승하나 여가나 용해나 직류 같은 화학 실험이 발견됐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유럽에도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칼리라는 말 자체도 이 알아보잖아요. 정말 큰 영향을 줬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냥 의학도 발달했어. 그래서 고대 그리스 의학자의 저술을 아랍어로 번역을 했고요. 질병 연구나 인체 일부, 눈병, 천연두, 홍역 같은 걸 저술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시면 여러 학자들이 나오죠. 유럽인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이븐 시나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이면서도 또 뭐냐면 의학자야. 의학 전번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암이 전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이것이 유럽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하약이나 나침판, 인쇄술, 제시술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개발시켜 갖고 뭐냐면 유럽에 전파시켜 주는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시술 전파 과정이 있죠. 팔라스 전투 이후에 이게 전파됐죠. 자, 그 밑에 이분 신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문학과 예술을 보면 여기 보면 역사학이나 그다음에 지리학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역사학 지리는 이상 고유 학문이야.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들 행동들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잖아. 그 과정에서 역사학이 발달됐고 앞에서 메카나 메디나 같은 곳을 차거나 하여튼 상업적인 활동할 때 지리학이 필요하잖아. 이런 것도 인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역사학은 무하메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달했고요. 대표적인 역사 학자가 이븐 할튼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역사 소설을 썼던 사람인데 세계사적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연구했다. 어 그래서 인제 사회 형성 및 변화의 법칙을 이제 규명을 했다는 거. 그래서 기후나 지리, 경제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렇게 있죠. 오늘날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입각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 이븐 할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 활동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개론에 있거든요.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좀 언급했는데 최근 교과서에 언급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이분 활동이. 그다음에 라시드 아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꼭 외워둬야 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최초의 어떤 세계사를 썼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 사람이 라시드 아틴. 이 라시드 아틴 같은 경우에는 이란국 시대 때 사람이에요. 이란국 시대 때 칸의 명령을 받고 몽골 역사와 함께 몽골과 접촉했던 주변의 역사를 썼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면 세계사를 쓴 거죠.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할 때 우리가 세계사라는 개념이 이전부터 나왔다. 할 때 이 라시드 아틴이 쓴 집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갈색지에도 나와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요거 한번 어 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이분 바투타도 또 유명하죠. 예, 이건 지리학 관련된 설명을 볼게요. 지리학은 여러 지역을 인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저수한 여행기를 바탕으로 발달했는데 상업 활동과 성기술 등을 해 갖고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발달했고 이드리시라든지 이븐 바투의 여행기가 유명한데 이분 바투타라는 사람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1603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로코의 탕지에 출신의 이븐 바투타는 1325년부터 약 30년간 널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3대륙을 거쳐서 두루 여행했으며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 등을 비롯해서 인도, 스리랑카, 수마트라, 자바, 중국까지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의 원이 그는 원의 순재 때 중국을 여행을 체험을 토대로 여행기를 저수했으며 이것이 중세 아시아 연구한 자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모로코의 명예 모로코 왕의 명에 따라 그의 여행기는 원본이 오늘까지 남아 있다. 자, 그래서 이븐 바투타 여행기는 그 당시 이제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로하고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동방경로이 되게 허구적인 내용이 많은데 이븐 바투타는 상당히 사실적으로 썼어. 예, 상당히 실증적으로 썼고.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븐 바투타의 그 여행기 관련된 내용이 또 역교론의 예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하여튼 그렇고 자, 이게 이제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고요. 서양사 개론의 내용을 보면 자, 이스라엘 지배가 워낙 강대하고 여러 지역에 걸쳐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의 교육이나 왕래도 잘했기 때문에 지리에 대한 지식이 발달했고 이븐 바투타 같은 대여행가가 나왔다. 이렇게 있죠. 이븐 바투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관련된 사료고 뒤에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드리시라는 사람은 세계 지도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뭐냐 조잡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지역들을 그렸다는 게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발달된 지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죠, 언어를 거쳐서. 그래서 그 뭐냐면 조선 초기 때 여러 세계 지도를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영향을 주는데 그 뭐 홍해 강릭 역대국 지도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요. 예. 자, 그다음 문학과 야학을 볼게요. 자, 페르시아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궁중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 그래서 인제 운문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남프랑스의 프로방스 문화에 영향을 줬다는 거. 스페인의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줬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인제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지문으로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아라비아 야가 더 유명하죠. 아라비아 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선화가 국제적으로 이제 섞여 있는데 그래서 인제 이런 선화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예술과 미술을 보면 여러 민족들의 문화를 수용했죠. 뭐 페르시아, 시리아, 이집트, 로마 등등에 절충했고 모스크 양식인데 모스크는 원래 이슬람 사원 양식인데 사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 건축물이나 기타 건물에도 영향을 줘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모스크 양식이 뭐냐 하면 돔 양식. 이렇게 위에 이렇게 쭉 있는 양식이죠. 이 비잔틴 양식이 영향을 받은 거죠. 아치형 이것도 로마의 영향을 받은 거. 그래서 그 밑에 하중을 이제 분산시켜서 아치라는 그걸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치 같은 길목을 두고 문을 뚫는데 이게 인제 그 당시에 하중을 제일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인제 미르다바는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면이 있고요. 천탑이 있죠. 어. 그래서 이건 시리아하고 이제 비잔틴의 영향을 받았다는데 요거 다 기도 시간 알려주죠. 그래서 모스크바가 있으면 청탑이 이렇게 4 개가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 갖고 인제 큰 소리로 떠드는데 요즘에는 인제 이건 상징적 의미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안 알려주죠. 그냥 스피커 알려줘요 그냥. 이렇게 해 갖고 스피커 해 갖고 인제 어 그 알려주고 방송을 알려줘 그냥. 예. 자, 이거 시계도 있으니까 굳이 여기 가서 알려줄 필요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계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대표적인 인제 궁전이 스페인에 있는 그레나다에 있는 아함브란 궁전이죠. 예. 그래서 인제 상당히 인제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스크는 그 양식은 이슬람이지만 이슬람 사원 건축 양식은 사원 건축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궁중이나 기타 공공시설이나 여러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줬다. 이게 이제 066 기출문이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청색은 이제 코발트 청은 중국과 한국의 청아박쥐에 영향을 줬고 아라베스크. 이 아라베스크는 그 예전에 056 기출문이 나왔어요. 원래는 이것도 인제 엄밀히만 하면 그 이슬람의 그 구현 양식은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 거거든요. 예, 그리스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인제 없애고 꽃무늬나
기하학적 무늬만 좀 살린 거야. 이게 아라베스크죠. 아라베스크는 아까 전에 철저히 우상 숭배 금지 때문에 나타났어요. 인간이 어떤 모양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 갖고 조각을 만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 자체가, 그러니까 신이라고 인제 보통 예수라는 건지 뭐 세인트라든지 성자라든지 해 갖고 인제 머릿속에 생각해 갖고 그리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에 그릴 수 없는 존재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그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든다는 자체가 뭐냐면 우상인 거지. 신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상이다.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비형상주의라고 해요. 예. 신이라는 존재는 만들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그렇다. 그때 예수나 세인트상을 만드는 건 특히 예수는 신이라고 하지만 이 신이라고 하지만 이건 뭐예요? 인간이잖아. 거기에 또 인제 예수의 인간을 이제 머릿속에 상상한 건 다 우상이다.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에 부른 거고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신을 형상화시키려고, 신을 형상화시키면 안 되고 다만 신의 계시를 상징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용한 게 아라베스크야. 네, 아라베스크. 그래서 신의 계시를 뭐냐면 상징화시켰다. 신의 말씀을 상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아라베스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아라베스크는 모스크의 벽면뿐만 아니라 보석이나 이제 금속 세공, 무기 제품, 상하 제품 등등 도자기 카페트 다 깔려 있어. 예. 그래서 요 아라베스크는 이제 그 당시 우상 숭배 금지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술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정통을 계승한 화려한 세미나가 유행했고요. 예, 의의를 보면 이슬람 문화는 이제 유럽 근대 문화의 발달에 크게 공헌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이나 헬레니즘 시대의 자연과학을 수용해서 발전시켜서 다시 유럽에 전파했다는 거. 그리고 천문학을 되게 발달했죠. 그래서 중국의 수신령이나 우리나라의 칠정사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상업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교과서로 해 갖고 인제 나갈게요. 자, 그럼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슬람 하면 우리가 인제 알다시피 얘네들 상업 민족이죠. 네. 상업을 이제 주도해, 상인들. 무하메드 자체가 상인 출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들이 이슬람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또 상업하는 과정에서 동서세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보면 보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는 상업 행위를 긍정적으로 여겼으며 나라에서도 도로와 도시 건설에 힘쓰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도시 문화를 중심으로 발달했어, 얘네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가 만수르가 만들었던 그 바그다드죠. 지금 만수가 아니고 이슬람에서는 만수라는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했다. 이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상업과 교육이 크게 발전했다. 특히 이제 텔레스 전투를 계기로 주요 동서 교통로, 그러니까 텔레스 전투를 계기로 해 갖고 인제 비단길의 패권이 아랍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장악하면서 동서 문화 교류가 더 발달됐고, 거기에 바그다드, 코르도바 같은 이슬람 세계 큰 도시등 각지의 문물이 모여들었다. 거기에다가 이제 원나라 때 몽골족이 이제 통치할 때도 몽골족과 인제 딱 결탁을 했죠. 그래서 몽골족들이 팍스 몽골리아를 이뤘잖아. 그래서 그 당시 초원길, 비단길, 뭐 바닷길 이런 것들을 다 인제 얘네들이 장악했잖아요. 그것에 인제 활동했던 상인들이 이슬람 상인들이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몽골족과 이제 붙으면서 생목인이라 해서 몽골인들이 못했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잖아, 얘네들이. 예.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자, 이슬람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통로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해로와 육로를 통한 중개 무역이 발달됐고요. 되게 이슬람의 그 나라들 보면 아랍권 자체가 딱 중계 안에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중동 지역이.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예전부터 이슬람을 도입하기 전부터 중개 무역이 발달됐던 것이야. 예. 그래서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슬람 제국도 이 중동 지역에 있으니까 중개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이슬람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상인들의 무리를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 낙타 타고 이제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예. 대상들은 아프리카에서 중국까지 왕래했고, 상선은 지중해는 물론 인도양에서 남중국해, 특히 나아가서 고려까지 왕래하면서 해상 무역을 주도했다. 자, 이들은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인도의 향신료와 면포,
동남아시아의 항신료, 러시아의 모피, 그리고 아프리카의 금과 사람이 노예, 비잔틴 제국의 전직문과 유리 등을 결의했다. 이산상에는 거대조에서 금과 은의 합해서인데 이 금과 은은 어디든 다 통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식량화폐잖아요. 그 자체가 인제 뭐냐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을 처음 사용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 이슬람 상인들이 은을 많이 이렇게 중국 물자를 고용하면서 은을 가져갔기 때문에요. 이게 일종의 인제 은경제 보급의 일종의 배경이 되죠, 배경이. 예. 자, 화폐를 사용했으며 화폐 부정이나 송금 시 위험을 고려해서 신용장인지 약속, 수표를 거래했다. 그리고 이 또한 도적의 공격을 피하고자 군대를 고용하기도 했다 그런 거죠. 여기다가 인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슬람의 상거래 중에 하나 특징이 이자가 없어요, 이자. 이자라는 개념이 없어. 얘네들. 이자가 없는데 돈은 빌려주거든요. 예.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준다는 보다는 투자를 했다고 보면 돼요. 투자. 예. 그래서 대부 돈을 빌려주는 게 꼭 투자야.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나서 그 수익을 갖는 거야, 수익을. 그러니까 이자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투자금에 비해서 인제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쫄딱 이게 되게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중에 일부를 갖는 거죠. 그리고 망하면 이제 쫄딱 망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이슬람권 은행들은 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얻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같은 게 부족하니까 "이슬람권의 은행들을 투자를 유치하자."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에서 반대했어. 기독교에서. "이거 안 된다." 결국에는 되지 않았는데 이슬람권에서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스라엘 사회 문화를 볼게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는 쿠란의 가르침이 일상이 지배하는 거다. 종교 중심이죠. 일부 다처를 허용한 가족 가계, 그다음에 인제 4 명까지 허용하고 수 있죠.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식생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자선 활동, 일정한 시간마다 해마다 예발 시 의식 등 모두 쿠란의 계획인데 앞에서 말한 오행을 하는 게 이게 이런 것들이죠. 예. 오행. 자, 이슬람교도는 원칙상 신화폐 평등하고 신분 차별이 없었으나 처음에 아랍인들이 우대를 받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아바스 왕조 때부터 페르시아인 투르크인 같은 비아랍인들이 정치 문화를 여러 분야 하락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랍인이지만 나중에는 이란인이 주도권을 잡고 나중에는 투르크들이 주도권을 잡죠. 이슬람 제국에는 동서 문화를 융합하여 다채로운 문화가 발전됐다. 곳곳에서 아랍의 쿠란을 읽으면서 넓은 지역의 종교와 언어를 통일했고 아랍어는 이슬람 문화권의 공통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신의 말씀을 직접 쿠란이 내려왔다고 믿었으며 이를 직접 이해해야 한다고 여겨 쿠란을 번역을 금지했는데 자, 번역을 금지했다고 했지만 주석은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에 아랍어를 줬고 여기다가 그 주석을 붙였는데 말이 주석이지 번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슬람 제국에서는 동서 문화에 융합한 다채로운 문화가 발전됐다. 곳곳에서 아랍어의 쿠란을 읽으면서 넓은 지역의 종교와 언어가 통일됐고 아랍어는 이슬람 문화의 공통 요소가 되었다. 또한 쿠란 내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이슬람 고유한 학문이 발달됐다고 했죠. 이 중에 신학과 법학이 발달됐고 그리고 인제 쿠란에 또 파생된 학문이 또 이제 뭐냐면 역사학과 지리학도 여기 포함돼 있죠. 또 그리스 인제 철학으로 신학을 체계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텔레스의 저술을 연구했는데 이는 유럽에 전해져 스콜라 철학에 기여했다. 요 관련된 내용은 제 앞에서 인제 얘기했고 또 서양사 강의할 때 또 얘기를 했죠, 제가. 그다음 무하메드 정교를 만드는 과정 역사학이, 상업활동이나 성지순례 덕분에 지리학이 발달했다. 자, 그래서 역사학과 지리학이 발달된 배경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여기. 요것도 이슬람 고유 학문이야. 자, 여기 이븐 할든 역사 서술은 아까 역사 서술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븐 할든에. 그래서 사회 형성 발전 법칙을 밝혔고 이븐 바투타는 그 이집트, 중국 등에 둘러보고 여행기를 남겼다. 예. 문학에서는 여러 지역의 서사를 모은 천이냐, 예, 아라비아 나이트 이거 유명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천일 동안 그 1000가지 얘기를 묶어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 어떤 왕이 있었는데 맨날 인제 자면 인제 여자를 죽이니까 어떤 여자가 죽기 싫어 가지고 1000일 동안 얘기를 해 갖고 결국에는 정들어 가지고 이제 죽이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렇게 있고
건축에선 둥근 지붕, 둥과 뾰족한 탑을 특징한 모스크 양식과 아라베스크가 유행했다. 또한 미술에서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페르시아가 그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게 되게 커요. 예. 그래서 화려한 세미나를 유행했고 이슬람의 정통 미술로 발달했다. 자, 페르시아, 인도의 영향으로 자연과학이 발달됐는데 수학에서 인도 숫자를 도입해서 아라비아 숫자와 역의 개념을 확립했으며 대수법과 삼각법이 완성됐고 천문에서는 지구 구형설을 설명하고 태양열을 만들었으며 화학에서는 알칼리와 산의 구분법, 작용이 발달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뭐야, 어, 이게 뭐죠? 연금술 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의 화학, 수학들이 발달됐던 것이 아랍어들이 영어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뭐 알콜, 알칼리, 어, 알고리즘 해 갖고 이렇게 있는데 알고리즘도 이제 여기 원래 아랍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물리학에서 강하게 연구가 비중 측정을 이뤘고 의학에서는 그 예방의학과 외과의학이 발달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븐 시나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자, 이슬람과학은 유럽에 전해져 근대과학의 설립에 크게 기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 문화는 중국의 제지법, 화약, 나치판 등을 유럽에 소개했고 동서 문화에 큰 공헌을 했으며 유럽 문화에 자극을 주어 르네상스 운동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의 의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다채로운 이슬람 문화 같은 게 인제 좀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번호는 50 번이에요. 인증번호 50 번이에요. 자, 페르시아, 인도, 그리스 등 선진 지역의 문화가 유입되어 융합된 이슬람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자. 철학과 자연과학은 아바스 시대 그리스 문헌이 아랍어로 번역되면서 발달했고, 이제 인도에 대한 전해진 천문학은 이슬람 세계에 발전하여 다양한 천체 기구를 개량되었고요. 경도와 의도, 자오선 등을 정확하게 측정했으며 지구 구형설을 증명하기도 했다. 자, 연금술의 실험 과정에서 중류나 용해, 숭학, 여가 등의 화학적 장을 알게 되었고 이슬람의 천문학과 과학서적은 대부분 라틴어로 번역돼 유럽어로 성립됐다. 라틴어와 이제 아랍어로 번역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역할이에요. 유대인들. 자, 여기 보면 아스트로베가 있죠. 네. 요게 이제 천문학이나 이제 그 지위 측정 관련된 것들인데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예. 자, 그 이슬람 병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8세기 말 바그다드에선 아두루 병원이 세워진 이후 카이로나 다마스쿠스 등 곳곳에 병원이 생겼다. 자, 의사들은 분야별로 실험을 거친 후 채용됐고 병원은 외래 진료동과 번동이 분리되었다. 약제사가 관리하는 약국을 설치하여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약이 조제되었고 병원 원장은 담당 의사와 조소들을 대동하고 입원 환자를 회진했다. 뭐 근대식 병원하고 이제 비슷하죠. 외과 의학과 예방의학, 특히 이동과 임상 결합이 이제 발달된 이슬람의 의학은 그 르네상스 시기에 유럽으로 전해져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븐 시나가 저술한 의학 전범은 라틴어로 번역돼 17세기 때 유럽의 각 대학의 의학 교재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슬람 의학은 이렇게 외과 의학하고 예방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같은 이제 전염병 같은 것들은 이제 예방하는 그런 것들 같아요. 예. 자, 이슬람 최고의 유전자 청년 약을 볼게요. 아라비아 나이트 관련된 내용이죠. 자, 사사왕조 후기에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서아시아, 인도 등지에 각종 민담과 전설 등을 모아놓은 1000가지 이야기가 그 시초이다. 자, 이슬람 정복 후 문화가 본격적으로 중흥하기 시작한 아바스 왕조 시대 때 아랍어로 번역됐으며 그 아랍식으로 각색됐고 아랍서라도 추가되면서 16세기 때 거의 현재 완성되었다. 그래서 원제목은 천인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아라비아 나이트는 18세기 최초 번역된 영문판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그 이스라엘 자연과학이 뭐 이렇게 있는데 쭉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 보세요 그냥. 예, 요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비상교과서를 좀 볼게요. 비상교과서도 뭐 그 비슷해요. 이 쿠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쿠란에 따라서 인제 이런 것도 인제 행해지고 예. 그다음에 인제 있고 그리고 인제 정복지 주민들에게 지지하를 걷죠. 그 대신에 종교를 인정했다는 거. 그리고 이슬람교를 개종할 경우에는 그 면제해 줬기 때문에 이덕과 평등을 강조한 이슬람 교리는
피정복력 환영을 받아서 이슬람 세력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슬람사에서는 상업 행위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도로망을 정비하고 자유 상업 활동을 보장해 주는 등 상인대 활동을 지원했고요. 상인들이 낙타를 이용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 내륙에서 중국까지 왕래한 대상 무역을 전개했고, 동아프리카, 인도, 동아시아 같은 바닷계 교육을 주도했다는 것. 자, 이러한 교육을 중심으로 바그다드 같은 대도시들이 이제 번영했으며, 교육료에 따라서 이슬람교가 퍼지면서 이슬람 세계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 바그다드의 설명이 이렇게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아바스 왕조 2대 칼리프 알 마수르 때 이제 만들어진 신도시, 계획 도시예요. 게다가 이제 5대 칼리프인 하루 알라스 시대, 여기가 제일 번성했던 시기거든요. 이슬람 아바스 왕조 시대 때. 이 7대 암마무 시대 때 번영했고, 이 시기 때 이제 바그다드는 아라비아 나이트의 주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이슬람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했는데, 자, 인사말로 안살라 알라이쿰이라고 하죠. 예. 이 말은 뭐냐면 당신에게 이슬람의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이렇게 할 때 뭐 같이 얘기해 주면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하게 된 5가지 의무. 그래서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에는 신의 사주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다음 메카에서 5번 인사를 해야 되고, 양심에 따라 공동체에 기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동의 부자들이, 왕들이나 왕자들이 많이 이제 기부를 하잖아요. 라마단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메카를 한 번씩 가야 되고. 예. 그래서 있고, 이슬람교도 돼지고기를 이제 뭐냐면 그 먹지 않죠.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 이슬람교는 그 외에도 식상에서 관련돼서 좀 약간 규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하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나누는데, 이슬람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허용된 것의 의미 아랍의 할렘이라고 하고, 이게 발음하기 좀 할렘이라고 하고, 먹을 수 없는 음식 그 돼지고기 같은 걸 할렘이라고 해요. 할렘. 그래서 최근에 할렘과 할람의 범위가 넓어져 음식뿐만 아니라 의약품인데 화장품은 인제 적용돼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장사하려면 뭐냐면 그 할렘 문양 그 마크를 이렇게 찍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렘, 이게 왜 이슬람교가 먹을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어도 이 도축하는 방식도 양고기도 도축하는 방법에 따라 먹어야 돼. 이걸 할렘이라고 하는데 할렘 마크를 찍어 줘야 돼. 그래서 할렘과 할람을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뒤에 넘어간 이슬람 세계 문화를 보면요. 그 이슬람 세력은 그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정복지 문화를 수용하면서 다채로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슬람교는 아랍어로 된 쿠란을 번역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슬람교에 전파되면서 아랍어도 함께 전파됐다는 거. 그리고 이슬람교 아랍어는 공통 요소로서 이슬람 문화권을 형성을 했고요. 자, 이슬람사에서는 지식의 추구를 강조하면서 각지의 교육기관이 인제 설립됐고 다양함이 발달했는데, 쿠란을 연구하는 과정에 신학과 법학, 언어학이 발달됐고, 이슬람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학이 융성됐고, 메카의 방향을 개선하고 교육을 확보하는 과정에 지리학이 발달됐죠. 그 문학에서는 각지의 서다를 모는 아라비아 나이트를 비롯해 서가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 그리고 모스크 양식 같은 게 특징들이 있죠. 둥근 지붕, 뽀죽한 탑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인제 모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거죠. 예. 그래서 뭐 바이든 사원이 그 당시 첫 번째 이슬람 건축물이다. 동양식 건축물이다. 이렇게 인제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슬람교는 상황과 동물을 그리거나 그다음 조각한 걸 우상 숭배가 금지하기 때문에 이걸 비형상주의라고 하잖아요. 신의 모습을 형상화시킬 수 있다. 근데 인간의 모습은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의 모습을 형상화시킬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왜 사람과 동물의 그림을 또 이렇게 조각을 금지할까요? 기독교처럼 예수상을 만들고 금지하는 숭배하는 걸 금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거나 조각을 금지하는 거야. 이게 잘못하면 숭배 대상이 될 수 있거든. 예. 아주 철저하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무하메드 얼굴도 그리지 않죠. 숭배 대상이 될 수 있잖아. 인간에 불과한 네. 그래서 기독교처럼 예수처럼 이렇게 숭배 대상이 있다. 이걸 막기 위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모스크는 아라베스크와 쿠란 구조를 장식했다. 그래서 인제 있고 이슬람 세계에선 페르시아, 인도, 그리스 등지의 과학을 종합할 과학이 발달했다. 자, 인도의 숫자를 받아들여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었고요. 연금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화학이나 끈 기술이 발전했다. 천문 지식과 역법도 발달했는데 이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전파됐다. 자, 의학 분야에서는 이븐 시나가 의학 전범을 저서하여 아라비아 의학을 집대성했고, 이와 함께 이슬람 과학 지식은 중국에서 발명된
제지법, 나침법, 화약 등과 함께 유럽에 전해져 유럽의 근대 과학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 3세기 자연과학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바스 왕조 수도 바그다드에 설립한 지혜 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같은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저술이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수준 높은 학문이 발달됐고, 특히 이슬람 세계과학은 그 유럽으로 전파되어 르네상스 일어나는 학문적 기반이 되었다. 이 유럽의 전파 내용이 있죠. 예.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13세기 때 천문 관측소의 모습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천문학자들은 천체 관측 기구는 아스트롤라베를 이제 이용해서 항성 운동과 별의 위치를 계산했다. 예. 그래서 이런 천문 관측 기구로 이용됐고 또 지리학에도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망망대해의 이 위치를 알려주면 별자리 보고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야. 예. 자, 그다음에 미래인 교과서를 좀 볼게요. 이게도 뭐 비슷비슷한데 예. 코난이 이제 뭐냐면 일상생활을 지배한 내용들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바스 왕조 때부터 없어지고 이제 민족 이슬람교 평등을 이뤘다는 거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이 상인의 성장으로 도시가 발달됐다는 거. 도시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죠. 그 이슬람 도시에서는 그 모스크, 학교, 도서관, 뭐 시장, 바자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슬람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통로를 차지하고 있어 육로와 해를 통해 동서교육에 확대됐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추론했죠. 그다음에 인제 대상의 추정인데 보통 이제 대상 같은 경우에 어디 보시면 이제 낙타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곤 하는 상인 집단을 얘기하잖아요.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오아시스 사이를 오가거나 오아시스에 따라 계속 이동하는 상인은 식수를 얻을 수 없는 지역을 지나거나 열풍 같은 사막의 자연환경과 맞서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치게 한다. 또 도덕대나 사막 주변의 유목민들의 상습적인 약탈에 대비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적 대응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인들이 무리를 지어 갖고 이제 물자를 대량으로 교육한 대상들이 출현했다. 예. 무리를 지어 가지고 낙타를 타면서 움직이는 상인 집단을 대상이 나오고 이 대상들은 자신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군인도 용병도 고용을 해요, 얘네들이. 예. 자, 이슬람 문화를 보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화들이 인제 합쳐졌고 동서 세계 문화를 종합한 하는 이슬람 문화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인제 그랬고 그다음에 인제 뭐 그 쿠란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쿠란과 관련된 과정에서 법학이나 신학이 발달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라비아 나이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모스크 여기 있고 그다음에 아라베스크 문이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슬람 세계가 인제 페르시아,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과학이 발달됐는데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는 내용들 앞에 인제 얘기를 했고요. 요 부분만 읽어 볼게요. 요게 인제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건데 텔레스 전투 때 잡혀온 중국 제리 기술자들이 보고한 종이는 학문 연구에 활성에 이바지했다. 이슬람 문화는 이 종이가 인제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가지고 저쪽 유럽까지 전파되잖아요. 예. 자, 이슬람 문화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국에 뻗어나갔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종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최초 이제 사마르칸트에 재직 작업장이 만들어졌고 이것에 만들어진 종이는 이슬람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아마 인제 탈레스 전투에서 온 중국인 제지 기술자들이 뭐 사마르칸트에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있고 자, 이 바이돔이라고 해 갖고 이슬람교 선지인데 여기에서는 무하메드가 이곳에 하늘로 올라갔다고 인제 하고 있어요. 예. 또 이 사원이 있는 바위는 또 유대교의 성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하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이스라엘과 인제 원래 수도가 텔아비브잖아요. 텔아비브 같은데 이스라엘은 이제 수도를 정하지 못하는 게 그냥 복잡한 게 있어. 여기가 점령지긴 한데 이스라엘군이 여기 점령을 하지만 상당히 복잡해 여기가. 어. 그래서 최근에 뭐 거기를 이제 수도 정한다고 막 하다가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있고. 자, 이슬람의 자연과학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 했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인제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천체 관측 기구를 사용하여 경도와 의도, 자오선의 길이 등을 정밀하게 측정했으며 지구 구형소를 증명하여 정밀한 태양력을 제작했다. 또한 다른 금속으로 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류나 승화 같은 화학작용 원리를 발견했다. 오늘날 알코올과 알칼리 등의 과학 용어는 아랍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의학에서는 예방의학과 외과 수술이 성행됐고 인체 해부도가 그려졌다. 인체 해부도인데 이게 상당히 빨리 그려졌죠.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제 행해진 건데 여기서는 이미 해부까지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븐 시나가 집필한 의학 대전은 의학 개범 또 의학 대전의 번역에 따라 좀 달라요. 17세기 때 유럽에서 의학 교재로 사용됐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천재 교과서 관련된 내용인데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뭐 아라베스크 양식 같은 게 있고 요거 추상적인 장식 해석이 표현됐고 문자와 식물, 기하학적 무늬가 섞인 아라베스크 양식이 대표 유형이다. 그래서 이 기하학적 무늬와 자연적 무늬를 나눌 수 있는 아라베스크는 모스크의 병면이나 카페, 비단 차게 장식을 했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름다운 이제 석체가 발견됐다. 그 문자죠. 특히 이제 그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석체가 상당히 그 예술적 쓰기 좋아. 이 칼리그래피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인제 있다는 거. 다양한 병된 문자들은 아라베스크의 한 구성 요소가 되어서 아라베스크에 보면 아랍어가 적혀 있어요. 이게 다 아주 예술적인 요소가 돼서 식물 모형과 함께 여러 장식에 사용됐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천재 교과서는 볼 내용이 없어요. 이게 문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예. 이 부분 읽어 보니까 그 오스만 투르크 때 문화 관련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지금 좀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것도 앞부분에 제가 이제 이거 찾았는데 별로 없어. 뒤에 이제 주제 탐구 부분에서만 좀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슬람교도 왜 돼지를 인제 뭐 안 먹냐." 이게 있죠. 그래서 네 돼지 성질이 게으르고 해로운 병구를 보였기 때문에 쿠란에서는 깨끗한 음식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알라께서는 이게 "먹지 말라." 해 갖고 먹지 않는다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인제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이제 얘기했죠. 확실한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돼지 기름이 적혀 들어가 있는 라면, 과자, 뭐 화장품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걸 할렘이라고 하죠, 할렘.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처럼 먹을 수 있는 거와 헬렘과 그다음에 먹을 수 없는 거 할렘을 이렇게 구분했다. 그래서 채소, 곡물, 과일 등은 대표적으로 할렘 식품이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만약 내가 이슬람교를 믿는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 급식 먹는 거에서부터 먹질 못할 거야. 내가 제 생각에는 급식 먹으려면 다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 섞여 있잖아, 쪼금씩. 그러다 보니까 밥하고 뭐 간장이나 소금을 찍어 갖고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이슬람교도는 이제 시잡을 많이 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잡인데 요거보다 좀 더한 게 이제 뭐냐면 뭐 불 그 니카도 있고 차도도 있고 부르카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시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동남아시아나 거기에 이제 여성들이 인제 중동적 여성들이 시잡을 많이 사는데 좀 더 원리주의적 성격이 강할수록 뭐냐면 이슬람 원리주의 하면서 니카 차도로부터 최근에 인제 본 게 아예 인제 그 눈을 풀어 전신을 가린 부르카 같은 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원리주의 성격이 강한 국가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지역이 인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같은 경우에는 찰 수밖에 없는 게 요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동 지역은 사막이 지역이다 보니까 사막 지역에는 모래바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인제 원래 찼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이슬람 전에. 근데 이게 이제 코란에 명시되면서 인제 여자들이 히잡을 차야 된다 뭐 해 갖고 이제 명시하니까 찼는데 이게 이제 제일 보편적인 거고 이제 좀 더 이제 폐쇄적인 국가일수록 뭐냐면 중동 지역이 폐쇄된 국가일수록 니캅을 차거나 아니면 차도도 같은 것도 인제 했는데 이란 여성이 주로 착용을 했다는데 아니 요즘에 누가 찾니 이란에서도 요즘 많이 개방됐기 때문에 히잡을 많이 착용돼요. 이란도 인제 그 신정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공화주의적인 어떤 측면도 있어요. 이건 신정적 공화주의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이란이 좀 약간 개방된 사회예요. 예. 의외로. 예. 그래서 요런 걸 찾은 건 없고 다만 이제 부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있죠. IS가 요즘에 팔을 치면서 IS는 다 이제 누구야? 탈레반이 거기 점령하면서 그 부르카가 이제 있잖아. 강제 채용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강제 채용의 분위기죠. 예. 뭐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 경찰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제 뭐 이슬람의 율법에 어긋난 짓을 하면 이게 막 때리고 하는 이란 같은 곳에 종교 경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뭐 이스탄불 이거는 나중에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 같은 음식 문화가 되게 발달됐다. 이국적 토속적인 어떤 특색을 갖고 있다는데 한번 각자 읽어 보시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슬람의 어떤 사회, 문화, 경제, 종교 관련된 것들 전반적으로 인제 살펴봤어요. 뭐 자세하게 살펴본 건 아니고 그냥 임용에서 나올 정도의 수준으로만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이슬람의 문화가 나오면 종교와 문화가 나오면 다 쓸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 이슬람의 그 세계, 이 중동의 어떤 근현대, 이란과 중동 지역의 근현대와 관련된 근현대사 부분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